오늘부터 바나나를 끊으세요. 60세 넘으셔서 매일 한 개씩 드시면 몇 년 안에 평생을 투석실 침대 위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콩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나거든요. 근데 콩팥 망치는 과일이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콩팥은 8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요. 본인은 멀쩡한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이요. 한 번 가시면 4시간씩 침대에 누워 계셔야 돼요. 그걸 평생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망가진 콩팥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콩팥을 망치는 과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 비타민 많다 그러시면서 자주 챙겨 드시는 거 있잖아요. 바로 직접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예요. 아니, 갈아 만든 주스가 콩팥을 망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갈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과일 안에는요, 식이섬유라는 게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가 뭘 하느냐?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단맛이 한꺼번에 우리 몸으로 못 들어가게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 입씩 베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천히 조금씩 혈관으로 흡수가 돼요. 이게 콩팥 입장에서는 일하기 좋은 속도예요. 평소대로 천천히 처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걸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는 순간 식이섬유가 다 갈리면서 끊어져 버려요. 보자기를 단단히 묶어놨는데 그 매듭을 풀어헤치는 거랑 똑같은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묶여있던 그 단맛이 한꺼번에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주스를 한 잔 들이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장에서 거의 동시에 다 흡수가 돼서 혈관으로 그냥 와르르 다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 안에 갑자기 당분이 확 차오르는 거예요. 이걸 의학 쪽에서는 혈당이 치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차오른 그 당분을 우리 몸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려고 인슐린을 평소보다 몇 배로 더 짜냅니다. 한 잔, 두 잔 정도면 몸이 어떻게든 견뎌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그걸 드시잖아요.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점점 안 듣게 되고 그게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뇨야말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만성 콩팥병 환자 10분 중 7분이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콩팥이 무너지신 분들이거든요. 매일 한 잔의 주스가 5년 뒤 콩팥을 무너뜨리는 진짜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사과만 갈자니 영양가가 좀 아쉽다 싶으니까 비트랑 당근까지 같이 넣고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요즘 그게 건강 챙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이래요. 채소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더 몸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녹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챙겨 드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과 갈아서 안에 든 당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건 그대로예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비트랑 당근이랑 잎채소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들이 한 컵 안에 같이 농축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나 당근 그 자체에도 당분이 또 있고요. 또 콩팥이 따로 처리해야 되는 광물질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콩팥 입장에서는 사과만 갈아 마실 때보다 처리해야 될 일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비트라는 거 있죠. 그 빨간색 채소. 거기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콩팥 안에서 결석을, 그러니까 작은 돌멩이 같은 걸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주스를 매일 마신다는 건요, 콩팥한테 당분 폭탄을 처리시키면서 동시에 결석 만들 재료까지 같이 넣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챙겨 드시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콩팥에는 2-3배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어르신, 본인 콩팥이 이미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잠깐 4가지만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소변을 보고 변기를 내려다봤을 때 거품이 한참 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아요. 둘째, 저녁 무렵에 양말을 벗으면 종아리에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셋째,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고 1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으세요. 넷째, 점심을 드시고 난 오후 시간에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그저 앉아만 있고 싶어지세요. 이 4가지 가운데 2-3가지가 본인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요, 한 번쯤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콩팥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4가지 신호가 시작된 분들 식단을 한번 모아서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챙기시는 그 한 잔 외에 가을마다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르던 게 한 가지 같이 발견됐어요. 바로 감입니다. 어머니가 가을마다 깎아주시던 감 있잖아요.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감기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60세를 넘기시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감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콩팥만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위장까지 같이 건드립니다. 이게 칼륨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 안에 든 그 떫은 맛, 그게 위벽에서 단백질이랑 만나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달걀 흰자를 후라이팬에 깨트려 보시면 처음에는 투명하고 끈적한 액체잖아요. 근데 열을 받는 순간 순식간에 하얗고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익고 나면 다시는 액체로 못 돌아가요. 감의 그 성분이 위장 안에서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위벽의 단백질을 만나는 순간 달걀 흰자처럼 굳어버립니다. 감이 위를 통과하는 동안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다가 마지막엔 주먹만한 돌덩이로 굳어버려요. 의학적으로 이걸 감위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감으로 만들어진 위장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감위석이 만들어지면요, 위장이 아무리 움직여도 절대 안 풀려요. 결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위 내시경으로 부셔서 꺼내야 돼요. 심한 경우엔 수술까지 하셔야 되고요. 충북에 사시는 박명자님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이른이 되시기까지 가을마다 단감을 2-3개씩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시장에서 사오시기도 하고 친지분들이 한 박스씩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해 가을이 지난 뒤였어요. 명치 아래에 묵직한 게 잡히고 식욕이 점점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위 안에 주먹만한 돌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시게 된 겁니다. 이 박명자님 이야기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가을마다 단감 2-3개씩 챙겨 드시던 모습, 한 박스가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모습 혹시 떠오르세요? 그러시면 지금 어르신 윗속에서도 박명자님이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은 콩팥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위장까지 같이 무너뜨립니다. 가을 단맛은 그대로 즐기시되 양은 딱 하루 1개로 끊으셔야 돼요. 1개를 지키시면 평생 가을마다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1개를 못 지키시면요, 박명자님의 일이 곧 내일이 됩니다. 근데요, 어르신들이 칼륨 문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잖아요. 그분들 식탁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을 한철 감보다도 훨씬 더 자주 사계절 내내 매일 올라와 있는 게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매일 1개씩 챙겨 드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잖아요. 변비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식탁 한쪽에 놓아두고 매일같이 손이 가는 과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콩팥이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바나나가 좋은 과일이 맞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미 콩팥이 약해지신 분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알아오신 60대 이상에서는요, 정반대로 작용해요. 같은 영양이 콩팥 안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거든요. 바나나 안에 든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칼륨은요, 콩팥이 따로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영양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콩팥의 입구가 점점 좁아져요. 60대가 되시면 젊을 때처럼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70대, 80대로 갈수록 더 좁아지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마당에 도랑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져서 입구가 막혔어요. 이 상태에서 비가 한번 내리면 도랑이 차오르죠. 비가 계속 내리면
결국 뚝이 무너집니다. 평소엔 같은 빗물이 그저 흘러가던 길인데요. 입구가 막힌 순간 둑을 무너뜨리는 힘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르신 콩팥이 매일 바나나를 받는 게 이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30대 때는요, 매일 바나나 한 개의 칼륨이 그저 흘러나갔어요. 근데 어르신 콩팥에서는요, 칼륨이 매일 조금씩 몸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어지러우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 바나나 한 개 놓여 있었죠. 어제 마트에서 한 송이 또 사오셨고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 2개 빗물이 한 번씩 더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콩팥이라는 게요, 한 번에 무너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1년이면 365개, 5년이면 1800개가 넘습니다. 매일 한 개의 바나나가 5년 뒤 2갈래 길로 갈라져요. 한 분은 손주 결혼식 단상에 정정한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다른 한 분은 같은 시간 투석실 침대 위에 누워 계시고요. 휴대전화로 그 결혼식 사진을 보고 계시면서요. 그 갈림길을 가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어르신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바나나 한 송이입니다. 같은 어르신인데요. 5년 뒤 모습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면 단상에 정정하게 앉으신 그분들은 매일 뭘 드셨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를 매일 한 개씩 챙겨 드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르신께 왜 그만큼 잘 들어맞는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콩팥이 해야 될 일을 미리 좀 덜어줍니다. 콩팥이 매일 걸러서 내보내야 할 노폐물 있잖아요. 그걸 펙틴이 먼저 붙잡아서 같이 따라 나가게 해주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엌에서 국물 걸으실 때 거름망 위에 채소를 한번 올려두시면 국물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그 채소가 국물 속 찌꺼기를 같이 붙들어줘요. 그저 채소를 올려놨을 뿐인데 국물이 훨씬 맑아집니다. 펙틴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이거랑 똑같아요. 노폐물이 콩팥에 도달하기 전에 한 번씩 붙들어서 같이 따라 나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 펙틴이 사과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껍질 바로 안쪽에 2~3배 가까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깎아서 드시던 분이시라면 가장 좋은 부분을 매일 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과의 진짜 영양은 알맹이가 아니라 껍질 쪽에 들어있어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셔서 껍질째 한 입씩 드세요. 그러면 사과 한 개가 2배 가까이 더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가 콩팥의 노폐물을 끌어내리는 일을 한다면 콩팥 자체를 안에서 씻어내는 일을 하는 과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손님 오시면 한 번씩 깎아두시던 바로 배예요. 배는 그저 시원하고 달콤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 콩팥에는 청소부 역할까지 따로 해주는 과일이에요. 무게의 80% 이상이 수분이거든요. 그 수분이 콩팥이 매일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줍니다. 그러면서도 콩팥에 부담이 되는 칼륨은 위험한 과일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경 많이들 쓰시죠? 그 안경 아래 먼지가 묻었을 때 티슈로 빡빡 닦으시면 안 되잖아요. 안경 아래 미세한 흠집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안경 닦는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으시면 먼지만 사라지고 안경알은 깨끗하게 남습니다. 콩팥 안쪽도 똑같습니다. 한번 흠집이 가면 다시 메꿔지지 않아요. 배의 수분이랑 부드러운 섬유가 콩팥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안쪽을 가만히 닦아주는 그 안경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서 한 잔으로 만들어 드시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주스랑 똑같은 위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셔야 그 효과가 그대로 옵니다. 사과가
콩팥의 노폐물을 끌어내리고요. 배가 콩팥 안쪽을 가만히 닦아낸다면 콩팥 안쪽에 빽빽히 들어찬 미세한 혈관 100만 개가 있잖아요. 그걸 매일 한 번씩 닦아주는 일은 또 다른 과일의 몫이거든요. 한국 식탁에 자리 잡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같은 무게의 채소 한 접시보다도 더 강한 항산화력을 가진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하면 다들 눈에 좋다는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콩팥에 더 큰 일을 하는 과일이에요.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콩팥 안에 빽빽히 들어찬 100만 개의 미세한 혈관, 거기서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 미세혈관을 매일 보호해주는 성분이 블루베리의 그 짙은 보랏빛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리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셔츠 한 장을 다리미로 한번 쓱 지나가고 나면 주름이 펴지고 결이 매끄러워지죠? 매일 같은 셔츠를 입으셔도 다림질을 한 번씩 해두시면 그 셔츠가 한참을 더 오래 가잖아요. 블루베리의 그 짙은 보랏빛 성분이 콩팥 안쪽 혈관 결을 매일 한 번씩 다림질해주는 셈이에요. 100만 개의 혈관에 매일 한 번씩 다리미가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5년이 지난 뒤에 얼마나 다른 콩팥을 가지게 되시는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여러 자료들을 한번 모아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통으로 드러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 같은 짙은 보랏빛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심장이랑 혈관 건강이 더 좋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콩팥이랑 심장은 같은 혈관 위에 놓인 두 장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전북에 사시는 신금자님이 그 변화를 직접 겪으신 분이에요. 평소에 야간뇨도 있으시고 발등 부종도 있으셨어요. 그게 6달쯤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가까운 친구분이 권하셔서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난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드실 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챙기시는 편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블루베리랑 비슷한 결의 보호 효과를 가지면서 비타민까지 2배 가까이 들어있는 과일이 한국 식탁에는 훨씬 오래전부터 올라와 있었거든요. 손주들 입맛 따라 같이 드시던 빨간 과일, 바로 딸기예요. 딸기 안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좀 낯선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뭘 하느냐? 콩팥 안쪽에 매일 보호막을 한 겹씩 더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콩팥은 보호막 한 겹이 매일 더해질 때마다 그만큼 오래 버틸 수 있는 장기예요. 오래된 나무 그릇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칠을 한 그릇은 안쪽이 매끄럽게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묻어도 잘 닦이고 그릇 자체가 오래 갑니다. 근데 오칠이 벗겨진 그릇은 똑같은 음식을 담아도 안쪽이 거칠어지고 음식이 그릇 깊숙이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 콩팥 안쪽이 오칠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그릇이랑 딱 같은 상태입니다. 딸기의 엘라그산이요, 그 벗겨진 오칠 위에 매일 한 겹씩 덧입혀주는 코팅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딸기 5개씩 매일 챙기시면 5년이 지난 뒤에요, 같은 5년을 보내신 다른 분들이랑 콩팥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이 4가지를 다 알고 계셔도 같은 양을 어느 시간대에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과 1개가 아침 9시에 들어가는 거랑 저녁 9시에 들어가는 거랑 콩팥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되느냐?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빈속에 과일 드시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1개 드시거나 식사 전에 과일부터 챙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가 콩팥이 가장 큰 부담을 받는 시간대거든요. 빈속에 들어간 과일의 당이
콩팥이랑 췌장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두 장기에 동시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 식사를 마치신 뒤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지난 다음에 그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위장이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느라 부담이 더 가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식사가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할 때 과일이 들어가면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콩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세 번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들어간 과일의 당이랑 칼륨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녁 늦게 한 조각씩 드시던 습관이 다음날 콩팥에 그대로 누적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루 양은 어르신 주먹 2개 정도가 좋습니다. 사과 1개에 배 1조각, 거기에 블루베리 조금, 이 정도가 콩팥이 부담 없이 받아낼 수 있는 하루 양이에요. 그보다 더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2끼 사이에 나눠서 드세요. 오전 10시쯤 한 번, 그리고 오후 3시나 4시쯤에 한 번.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흡수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갈아 만든 주스 드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로에 신호등이 있고 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다녀요. 근데 신호등이 꺼지고 차선이 사라지면 같은 도로 같은 차 숫자인데도 한순간에 혼잡해져요. 콩팥에 들어오는 과일도 똑같습니다. 드시는 시간이랑 양을 지키시면 부담 없이 흐르는데요.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지는 순간 같은 양, 같은 과일인데도 한꺼번에 길이 막힙니다. 공복에 마신 주스 한 잔이랑 식사 후 1시간 반에 드신 같은 양의 사과, 이 둘을 비교한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공복에 마신 쪽은 혈당 곡선이 가파르게 한 번에 솟구쳤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식후에 드신 쪽은 완만한 모양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같은 사람의 같은 과일인데도 시간 한 가지 차이로 이렇게 곡선이 달라집니다. 뭘 드시느냐가 절반, 어떻게 드시느냐가 절반. 이 둘이 합쳐져야 좋은 과일이 진짜 약이 됩니다. 같은 사과 1개도 시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과가 된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어제랑 오늘 어르신께서 어느 시간대에 과일이나 주스를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들을 한번 짚어보시면 콩팥에 얼마나 무리가 갔는지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과일이 어떤 건지 아시고요. 어느 시간에 드셔야 하는지까지도 아셨어도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모르신 채로 매일 드시다가 위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매일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영상의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점을 넘어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다면 그날부터 과일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5점이 정상 범위의 끝이거든요. 6점을 넘으면 응급실에 가셔야 하는 수치예요. 이 수치를 한번 들으신 다음에는 좋은 과일도 일단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콩팥 기능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좋은 과일도 평소 양의 절반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콩팥이 절반쯤 일하는 중이면 들어오는 일감도 절반으로 줄여주셔야 돼요. 양은 절반인데 효과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 직후에 과일을 드시면 약 안에 든 성분이랑 과일 안에 칼륨이 한꺼번에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칼륨이 평소보다 더 쌓이거든요. 약 드신 뒤 2시간은 지난 다음에 과일을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좁은 골목에 차 2대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둘 다 못 지나가잖아요. 약이랑 과일이 같은 시간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딱 이거예요.
2시간 간격만 두셔도 그 압력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요, 3.5에서 5 사이입니다. 5.5를 넘기시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단계로 들어가요. 어르신 본인은 별 느낌이 없으셔도 콩팥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6을 넘기시면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날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5에서 6까지. 이 단 1점 차이가 어르신 일상이랑 응급실을 가르는 거예요. 좋은 과일도 본인 콩팥 상태에 따라 다른 무게로 작용합니다. 약 드시는 분은 시간 간격 한 가지만 지키셔도 위험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 수칙을 모르고 매일 똑같이 챙겨 드시다가 큰일 날 뻔한 분들이 실제로 계셨거든요. 강원에 사시는 이종호님은 이른이 가까워 오시는데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도시고요. 들어오셔서 식탁에 앉으시면 바나나 2개를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게 그분한테는 그냥 건강 챙기시는 일이었거든요. 혈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다고 들으셨대요.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니까 매일 2개씩 영양으로 그만이다 이렇게 믿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드시기 시작한 지 6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종아리에 부종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가벼운 계단 몇 칸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어지러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거든요. 그날 응급실에 가셔서 평생 처음 듣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영양으로 알고 매일 2개씩 챙기시던 바나나가 본인을 응급실 침대 위로 끌고 왔다는 걸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습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더 무거우셨다고 하세요. 바나나는 그날부터 끊으셨습니다. 대신 사과 1개를 껍질째 둘로 나누어서 식후 1시간 반 뒤에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배 한 조각, 블루베리 조금을 오전이랑 오후로 나눠서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면서 수치를 따라가셨고요. 3달이 지나니까 종아리 부종이 거의 사라지셨고 6달이 지난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한 번에 정상이 되신 게 아니라 매주 검사 결과가 조금씩 좋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응급실에 다녀오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 돌잔치가 있었는데요. 이종호님께서 손주를 2팔로 안으시고 단상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1년 전에 응급실 침대에 누우셨던 분이라고는 아무도 모르실 정도로 표정이 달라져 있으셨어요. 매일 챙기시던 한 가지를 다른 한 가지로 바꾸셨을 뿐인데요. 이분 앞에 놓여있는 건 1년 전 그 응급실 침대가 아니라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정희님, 평생 부엌에서 손수 음식을 해드시던 분이세요. 본인 손으로 직접 사과 1개, 당근 반 개, 비트 조금을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이 갈아 드셨어요. 직접 만든 음료라 마음이 놓이셨다고 하세요. 갈아 마시면 영양이 더 잘 흡수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그래서 평소 드시던 사과 1개의 영양을 한 잔에 다 담으셔서 매일 챙기셨던 거예요.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으셨고요.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3번씩 깨기 시작하셨고요. 어느 날 아침엔 발등이 부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으셨대요. 그제서야 받으신 검사에서 평생 처음으로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좋다고 매일 마시던 음료가 정반대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한참 동안 받아들이지 못하셨다고 하세요. 그날부터 음료는 모두 끊으셨습니다. 사과는 갈지 않으시고요. 식후 1시간 반 뒤에 껍질째로 천천히 씹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녁 7시 이후로는 과일을 일절 챙기지도 않으셨고요. 매일 드시던 혈압약이랑은 2시간 간격을 두고 과일 드시는 시간을 따로 정하셨대요. 6달이 지난 검사에서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던 일도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요. 발등 부종은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평생 함께 오신 남편분이랑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으세요. 1년 전에는 발등이 부어서 양말도 못 신으시던 분이요. 이제는 운동화 신으시고 1시간씩 같이 걸으십니다. 매일 한 잔의 음료를 끊으셨을 뿐인데요. 두 분이 함께 걷는 토요일 아침이 다시 윤정희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어르신 주변에 이종호님, 윤정희님 같은 분 또 계실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시고요. 가족도 모르세요. 매일 챙기시는 한 가지가 콩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가족 단톡방에 가까운 분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오늘 보내신 영상 한 편이 한 분의 5년 뒤를 투석실 침대가 아닌 손주 곁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늦지 않게요.